대표님은 신부가 문제가 있고 네. 에너지가 없으면 과감하게 파혼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파혼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결혼시킨 신부들 중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파혼한 경우도 있고, 또 파혼을 저는 했으면은 했는데, 신랑분들이 파혼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또 파혼까지 안 간 신부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면이냐 하면은, 첫째, 제일 많은 것들이 신랑하고 사소한 다툼이에요. 그 다툼에 보면 서로 이제 고집이 있는 거잖아요, 첫째. 예? 살다 보면. 예, 고집이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떤 걸로 이제 다툼이 생기느냐. 문제는 경제적인 거, 특히 아이폰 사달라는 등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갖고 신랑은 나중에 한국 와서 사준다. 신부는 여기서 사주면 안 되냐. 이렇게 다투는 거는 사실 이거는요. 이런 것 때문에 다툼까지 싸움까지 생긴다 그러면 한국 와서 돌이키기도 힘들어요. 저는 이런 신부들은 과감하게 파혼하라 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문제는 파혼 이야기가 나왔다가 시간을 좀 지나면서 신부가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요. 하면 또 용서하다 보면은 신랑이 또 파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신부가 과연 한국 가서 제대로 살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부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와서 취업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려고 그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해서 차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페이스북 뒤져갖고 취직할 때 찾고 하죠. 그 문제가 터져버렸다고요. 여기 있을 때 돈 때문에 가는 신부, 아이폰 사달라고 이렇게 가는 신부들 중에도. 근데 아이폰이 그러면은 이 신부가, 이런 신부들이 아이폰이 없어서 사달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2를 쓰고 있다. 저는 15를 사고 싶고 12는 동생 주는 거예요, 그냥. 12를 쓰나 15를 쓰나 사실 뭐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도 핸드폰 써보면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기종을 새로 바꾼다 하면 도리어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은 바꾸는 걸 더 싫어해요. 왜? 이것저것 막 또 새로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있으면서도 아이폰 가는 신부. 그 신부들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와서도 돈, 자기가 취업해서 뭔가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가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베트남에 있을 때 휴대폰 사달라고 신랑하고 트러블이 생겼다.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뭐 사달라고 만 원을 꺼냈다 그럼 나중에 그건 한국 와서 사줄게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도 신부들 중에 신랑한테 아이폰 사주면 안 돼요 소리 꺼낸 신부들 있어요. 근데 신랑이 그건 나중에 한국 와서 자기가 충분히 사줄게요 하면 그 이상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 와서도 잘 살아요. 근데 그걸 갖고 여기서 사주면 안 되냐, 왜 한국 가서 꼭 사줘야 되느냐, 막 신랑하고 신랑이 부려서 그러면 서로 화나갖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는 식으로. 그 신부들은 무조건 자기가 그런 거 갖고 싶은 거는 가져야 된다는 주의잖아요. 그런 신부들이 한국 와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런 경제적인 거, 돈 문제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사소한 거든 신랑한테 엉뚱하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뭔가 자기 걸 관철시키려고. 근데 저는 신랑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약혼식을 하고 보통 한 달, 요 사이에 어떤 신부가 안 좋은 게 발견되거나 뭐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이래갖고 깨지는 거는 신랑분들이 쉽게 정리를 하고 다시 재결혼으로 가는 거는 거의 많이 가요. 근데 이게 한 서너 달 정도 지난 이후에 그동안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 신부를 다시 정 깨고 새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부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기도 이러면 내가 한국 못 가는 소리가 나오다 보면은
오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소리 한마디에 그 신랑 싹 사그러져 뺀다. 근데 뭐 간단하게 평상시에 신부들이 삐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삐지면은 좀 뭐 하루 정도 말 안 하고 있다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랬다는 식 돌아오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의사들 대부분 그렇죠. 근데 특히 베트남 여성은 뭐 살짝 삐지는 거 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자기 주장 펼쳐가면서 꼭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면 저는 스톱을 해야 된다. 한국 와서 살아도 머리 아픈 거죠, 신랑분이. 근데 이제 문제는 신부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신랑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랑들이 신부한테 트집을 잡는 거. 자, 최근에 있는 중에 이 신랑분이 자기 딴에는 자랑인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이런 여성을 사귀었다는 그 있잖아요. 그걸 신부한테 은근히 자랑하듯이 말을 했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냐 이런 사람이야. 내 주위에 나도 여자도 많이 끌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겠죠. 근데 여성이 안 삐질 사람 있어요? 삐지잖아요. 같이 지금 베트남에 와서 만나는 기간 동안에 삐지는데 삐졌다고 자기가 신랑이 화를 더 내면 어떻게 돼? 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하루 정도는 뭐 시트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신랑이 그냥 아이고 다 끝난 이야기 옛날 이야기 내가 농담으로 한 거예요 하고 성 넘어가면 신부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삐졌다고 신랑이 화를 내버리니까 응? 그러면은 신랑분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신부한테 그걸 왜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신랑은 이거 있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안 숨기고 와이프한테 다 터놓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숨길 거는 숨기고. 과거를 묻지 말아야죠. 그쵸, 숨길 거 숨긴데. 신랑이 과거에 어떤 여자를 만났던 그걸 신부한테 왜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 같으면, 전에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이혼하고, 다시 당신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지만은, 여성을 사귀었다, 뭐 했다, 그걸 왜 이야기해요? 응? 그래서, 말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는 구분할 줄 아는 신랑분들. 그리고, 신랑분들 중에도 신부한테 집요하게 질문 많이 하는 분들.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 응? 처음에는 신부한테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신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도 하고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신부한테 집요하게 질문만 많이 하다 보니까 신부가 우리 신랑 머리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응?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부의 모든 가족사항,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깊숙이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그러면 신부가 파혼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신부가 파혼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부가 우리한테 신랑 나 머리 아파서 진행을 못하겠다고. 근데 그 신랑분은 그 당시에도 뭐 때문에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신부한테 이것저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잘못이냐. 뭐 궁금한 거는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있지만은 처음에 만나고부터 막 집요하게 그렇게 물을 필요 없지 않아요. 응? 신부한테 나의 마음 전달하고 내가 신부에 대한 마음을 얻은 다음에 천천히 필요할 때 한 개씩 질문하는데 매일 질문만 하면 그래서 저는 신랑들한테 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고 나의 마음을 먼저 얻으세요. 이제 한 여성을 소개받아 그 여성을 먼저 꼬셔야 될 거 아니냐고. 신부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든 이후에 뭔가 진행을 가야 되는데 소개받고 약혼식 했다고 내 여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맞선 보다 보면은 여성분이 담배를 끊어주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술은 처음에 한동안은 조심을 진짜 해야 돼요.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한동안은 됐으면 최대한 신부 앞에서 자제하고, 그리고 신부가 서로 두 사람이 좋아하고 마음이 이렇게 생긴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마셔도, 그때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만난 지가 한 몇 달 지나면은 할 만큼 아니까 좀 덜한데, 첫 만남부터 술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담배는 신랑분들이 담배 냄새 나는 거 신부가 싫어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분은 담배를 나가서 피우잖아요. 방에 들어와. 양치하고 이러면 담배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담배는 사실 코로도 냄새가 나잖아요. 숟가락에서. 그래서 신부들이 담배 냄새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 남자들은 담배 안 피워요? 그렇죠. 문제는 베트남 남자들이 많이 피우고 베트남 담배는 독하니까 신부들이 도리어 그 선입견이 더 강한 거예요. 한국 담배보다 베트남 담배가 더 독하고 냄새가 더 진해요. 진한데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신부들은 더 담배를 안 피워줬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신부들이 은근히 하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꺼내는 신부는 아, 냄새가 싫은구나, 냄새가 싫어서 그렇구나 하는 거 신랑이 눈치를 먼저 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은 난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천천히 끊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술 담배 부분은 신랑분들 스스로가 내 와이프한테 좀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 안 피우도록. 근데 또 남자들 애기 임신하고 이러면 또 끊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신랑들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데 이 베트남에 결혼하러 와 있는 동안, 놀러 와 있는 동안에 아예 안 피우는 신랑도 있어요. 그분들은 참 노력한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싫으니까 내가 와이프 앞에 싫은 소리 안 듣고 싶고 와이프한테 노력하는 거 보이고 싶다 보니까 안 피우는 거예요. 근데 참다가 한 번씩 내려와서 나한테 담배 한 개 좀 빌리면 안 되겠어? 그리고 사장님 하는 분 있어요. 그것도 참, 그분은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참 신부한테 그래 하는 게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신부도 알더라고요. 자기 남편 저만큼 노력한다는 거를 그 신부한테도 점수 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이프가 한국 가서 임신하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부가 문제, 신랑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서로가 조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 없고, 배우고 서로가 또 이해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좋아요. 근데 아닐 때, 아니다게 판단할 때,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시간을 좀 가져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더라도 아닐 때는 스톱해야 된다. 그걸 못 할 때는 한국 가서 아주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신랑분들이 더 파혼을 여자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 가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마냥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